나이가 들면 누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좀 쉬고 싶다. 고생은 여기까지 했으니 남은 날들은 편안하게 보내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 날은 아직 많이 남았는데 통장 속 돈은 점점 줄어만 갑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또 일을 해야 하나. 쉬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더라면 더 준비했을 텐데. 이건 이제 누구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이미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때 꿈꾸던 노후의 모습은 잔잔한 호수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손주들과 놀고 여유롭게 여행 다니며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호수 위에 다시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쉬고 싶은데 쉴 수 없는, 퇴직했지만 또 일해야 하는 세상.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노년에 다시 일터로 나가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 속에는 한국 사회의 모든 변화가 녹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연금의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손에 쥐어보면 현실은 냉정합니다. 매달 받는 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생활비는 오르고 물가는 치솟고 병원비는 줄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일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살아갈 날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60이면 인생의 끝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부릅니다. 은퇴하고도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그 시간을 버틸 자금이 부족합니다. 살 날은 많고 돈은 없으니 결국 몸을 다시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회 구조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게 당연했지만 지금은 자식 세대도 여유가 없습니다. 부모의 생활을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가족 부양의 시대에서 개인 생존의 시대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68세의 김정수 씨는 퇴직 후 3년 만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할 땐 후련했어요. 이제 좀 쉬나 싶었죠. 그런데 2달이 지나니까 돈이 얼마나 빠르게 줄어드는지 무섭더라고요. 국민연금만으로는 한 달 살기도 빠듯했습니다. 결국 다시 편의점 야간 근무를 시작했죠. 그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 35년을 하고도 은퇴 후엔 밤새 서서 일하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고요. 하지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다행이구나. 그때부터 그는 달라졌습니다. 이젠 돈을 번다기보다 내가 세상 속에 여전히 있다는 게 위로가 됩니다. 김정수 씨의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시니어의 현실이자 자화상입니다. 이처럼 많은 어르신들이 생계를 위해 혹은 존재감을 위해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일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일의 질과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일자리는 하루 단기 근로, 단순 노무,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일입니다. 몸은 고되고 임금은 낮고 고용은 불안정합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오늘만 버티는 노동이 반복됩니다. 일을 해도 남는 게 없습니다. 몸은 점점 지치고 마음은 점점 다치고 자존감은 조금씩 깎여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그래도 일을 하니까 덜 외롭습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게 고맙습니다. 이 말 속에는 돈보다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노후의 노동은 단순히 생계가 아니라 존재의 이유를 되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고단한 것이 문제입니다. 나이를 이유로 차별받고 능력을 의심받으며 젊은 세대와 경쟁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노인의 노동은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노인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생계 때문에 일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일을 해도 여전히 생활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노후의 일은 경제적 안정이 아닌 생존의 버팀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평생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노후에도 쉴 수 없는 세상,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한숨을 쉽니다. 이제는 좀 쉬고 싶은데.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버텨야 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노후는 은퇴 후 인생이 아니라 은퇴 없는 인생으로 바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변화는 우리에게 불편하지만 그 속에 분명히 배워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일은 단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사회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 그걸 잊는 순간 삶은 급격히 무너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을 해치는 일, 존엄을 무너뜨리는 일, 자존심을 짓밟는 일은 아무리 돈이 되어도 오래 할 수 없습니다. 노년의 노동은 존중과 지속 가능성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의미가 생깁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서 농협 창고를 지키는 75세 경비원 김순철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별거 없어요. 밤에 창고 문 한번 확인하고 새벽에 커피 한 잔 마시며 해 뜨는 걸 봐요. 그게 하루의 낙이에요. 그에게 일은 생계라기보다 삶의 리듬을 지키는 일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몸이 더 아파요. 나가서 사람도 보고 아침 공기도 마시고 그게 나를 살리는 일이지요. 이처럼 지금의 700만 명 노인 취업자는 누구나 각자의 이유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병원비를 위해, 누군가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누군가는 단지 살아있다는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정말 살 수 없을까? 혹은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하는 걸까? 노후의 노동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에서 어떻게 일할지, 어떤 일을 해야 덜 아프고 덜 외로울지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 합니다. 노년에도 무너지지 않고 존엄을 지키며 살아남는 길. 그 길의 시작은 바로 일의 재정의에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노후의 노동을 어떻게 다시 설계해야 하는지,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한 일의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스스로를 존중받는 일터로 바꾸는 방법까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의 노동은 생존이 아니라 존엄이다. 그 존엄을 지키는 방법, 이제 함께 찾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노후에도 일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일하느냐입니다.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버틸 수 있는 일,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해법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버티는 일을 찾는 겁니다. 노년의 노동은 체력의 싸움이 아니라 마음의 싸움입니다. 아침마다 일터로 나가는 발걸음이 두렵지 않은 일, 사람에게 치이지 않고 나를 존중받는 일이면 됩니다. 돈은 조금 덜 벌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그 일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2세의 이춘자 어르신은 청소일을 10년 넘게 하셨습니다. 무릎이 아파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모님이라고 불러요.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월급보다 커요. 일이란 결국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일, 그 마음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해법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하겠냐는 말, 그게 우리를 가두는 생각입니다. 요즘 세상은 스마트폰으로 돌아갑니다. 버스표도, 은행도, 건강보험도 다 휴대폰 속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교육 한 번만 받아도 할 수 있는 일의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실제로 복지관에서 교육을 받은 어르신 중 상담 보조, 안내직, 온라인 판매 관리자로 새로운 일을 시작한 분들이 많습니다. 작은 배움 하나가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배움은 늦은 게 아니라 다시 사는 기술입니다. 세 번째 해법은 경험을 다시 자산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십 년간 일한 사람들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시장에서 그 시간들이 모두 경험이고 지혜입니다. 그걸 단순히 옛일로 버리면 아깝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새로운 직업으로 바꿀 차례입니다. 예를 들어 65세의 박성우 어르신은 건설 현장 감독으로 일하셨습니다. 퇴직 후엔 젊은 기술자들을 가르치는 안전교육 강사로 전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장에 있을 땐 내 일만 했지만 지금은 내 경험이 누군가의 도움이 된다는 게 더 뿌듯해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인생의 의미입니다. 네 번째 해법은 일을 혼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고립은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혼자 일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걱정하면 결국 마음이 먼저 병듭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작은 모임이라도 꾸리세요. 그 안에서 정보가 오가고 기회가 생깁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 때문에 다시 친구가 생겼어요. 서로 힘들면 웃고 아프면 전화하고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일은 돈보다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그 관계가 노후의 가장 큰 재산이 됩니다. 다섯 번째 해법은 일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제 일은 생계를 넘어 존재의 증명입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작은 일처럼 보여도 내 삶을 지탱하는 일이라면 그건 큰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자부심이요. 하지만 자부심은 젊은 사람의 특권이 아닙니다. 평생을 버텨온 당신의 하루하루, 그 자체가 이미 존경받을 이유입니다. 여섯 번째 해법은 작은 돈이라도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월급보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 두세 시간만 일해도 한 달에 몇만 원, 그 돈이 쌓이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 안정이 곧 삶의 버팀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동네 카페 보조, 아파트 택배 정리, 작은 온라인 판매, 손재주를 살린 수공예. 이런 일들은 몸에 부담이 적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루틴이 있습니다. 노년의 일은 많고 버겁게가 아니라 조금씩 오래가 핵심입니다. 마지막 해법은 존엄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적은 보수라도 나를 무시하지 않는 자리, 내 존재를 존중받는 자리를 선택하세요. 그런 자리는 오래 버틸 수 있고 그 속에서 삶의 만족감이 커집니다. 결국 노후의 일은 생존이 아니라 존엄입니다. 일은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는 일이어야 합니다. 일하면서도 웃을 수 있고 일터에서도 사람 냄새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 일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저 버티는 일인가요? 아니면 내 삶을 다시 세우는 일인가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다음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게 살아왔지만 노후의 길에서는 결국 같은 고민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답은 지금 이 순간 다시 움직이는 그 한 걸음 속에 있습니다.